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밤입니다. 8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좀 힘들게 했었죠. 아침에 1% 상승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장은 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는 좀 낙폭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9월에는 더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고요. 9월에는 저도 좀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날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경기부양 의지, 연준의 경기부양 의지 그리고 양호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미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도 오늘 아침에 1%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은 정말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루 종일 45도 각도로 흘러내리는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24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어요. 물론 일요일이기 때문에 검사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또 200명대 혹은 더 좋아져서 100명대로 줄어든다면은 좀 3단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보면 오늘 7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좋지 못했어요.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이 7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1% 늘었는데요. 6월에 비해서 7월 달에는 좀 증가세가 크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 동향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했고, 소매 판매액이 전월보다 6% 줄어들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오늘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물 지표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9월 1일이고요. 8월 수출입 발표가 내일 아침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반도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자동차주는 그래도 선방을 했었고, 그래서 내일 8월 수출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8월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9월 주식시장을 좀 향방을 가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입장에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지표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좀 안도 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뉴스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때문이다 그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째 코로나 때문에 하락일까요? 오늘 주가 하락 이유는 외국인들의 역대 최대 순매도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판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9월 1일 MSCI 지수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8월 31일에 미리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순매도고요.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의한 기계적인 순매도. 그래서 이게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한 건 아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일단 없어 보여요.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일의 8월 수출입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현대차는 상당히 좋았어요. 아침에 18만 2천원까지 신고가 기록을 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정말 가장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대차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도 5,900억 원대 기록을 했었고, 향후에 정말 수소차,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수소 트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좀 성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 또 단기적으로는 또 판가름이 나요. 8월에 수출이 어땠는지,
8월 수출이 만약에 좋았다면은 좀 바로 20만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요. 만약에 8월 수출이 좋지 못하다면 또 눌림목을 주면서 살 기회를 줄 겁니다. 뭐 한 16만원 정도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사게. 16만원 정도 오면은 좀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원 정도까지 오면 현대차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내일 수출 발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밀렸어요. 2.5% 밀렸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엄청 많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가 삼성전자가 안 좋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단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한 매도기 때문에 내일 바로 55,000원대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55,000원대 회복을 하고 또 오늘 만약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좀 반도체 수출도 중요하고요. 대신에 반도체 수출이 좋지 못하면은 삼성전자가 뭐 121선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좋지 못하다면은 한 단계 정도 더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매수하도록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좀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8만원에서는 또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동안 지지를 8만원에 받았다면 거기를 깨버렸다면 이제 8만원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목, 금, 월 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좋게 나왔다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형태를 기록을 할 것이고요. 반도체 수출이 좋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발표가 내일 상당히 우리나라의 기업, 현대차,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이제 내일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일 위로 만약에 좀 다시 올려주는 흐름, 11선, 21선, 내일 회복이 다시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2400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일 만약에 이 부분이 오전장에 좋지 못해서 밀린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61선을 좀 테스트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 그래서 내일이 정말 9월달 시장의 향방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SK텔레콤을 좀 지켜봐야 돼요. SK텔레콤. 오늘 같은 날도 2% 상승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 부분 연일 또 제가 말씀드리는 리포트예요. 리포트. 오늘 SK텔레콤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천억 규모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 시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M&A라던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경우에 지분 교환 등에 활용할 그런 전망이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한 6%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니까 또 오늘 2% 상승을 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22만원대에서 연일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8월달 들어서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만약에 시장이 쉬어간다면은 통신주가 좀 방어주로서 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 사는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마트, 유통주 쪽 오랜만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오늘 정말 장중에 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종가는 뭐 3%. 그래도 21선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항상 21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수익을 줍니다. 21선 돌파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손절선도 짧고요. 그래서 이마트는 쓱닷컴 그리고 트레이더스의 성장세에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내일도 성공